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프랑스의 마크롱, 미국 좌파, 한국의 선거법 개정,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분리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주제 연설에서 미국 통제 불능의 좌파와 컬처 캔슬, 즉 문화 거부적 파괴 행위가 프랑스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소위 문화 캔슬이란 말은 미국 10대, 20대에서 유행하는 기존 사회의 통념적 가치와 문화 파괴적 현상을 말합니다. 프랑스 정치인들은 사회주의 좌파적 성향의 퇴행적 침체 현상을 미국 대학에서 나온 좌파들의 인종, 성별, 탈민주주의 운동으로 이런 문화는 프랑스에게는 공격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급진 좌파에 의한 말세적 증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현재 미국은 좌파주의에 오염되어 있고 그것은 진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타락과 파괴의 중심이며 미국에서 전파된 좌파들의 사회과학 이론들이 프랑스에까지 와서 물들지 않게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막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마크롱은 좌파 분리주의 문화는 매우 무서운 미국 좌파들의 탈민주주의로서 국가의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주류 언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편파성 보도와 상대방에 대한 저급하고도 끈질긴 공격,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인 탄핵 시도 등 미국 사회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이것은 비단 미국과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슈, 한국 좌파들의 사회 파괴적 현실과 이들로부터 정치 권력과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좌파의 세상, 좌파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좌파 이념은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사회를 보다 도덕적으로, 보다 더 인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진보적 철학을 표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체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우 교조적인 좌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자주 통일운동을 강조하는 단계적 좌파 이념보다는 직접적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과격한 시위, 극단적 선전선동으로 혁명적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이한 한국 좌파의 현 주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좌파 세력들이 혁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드루킹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나 태블릿 PC 조작, 청와대 굿판과 같은 허위 정보, 세월호 해상 사고 등 모든 것들이 혁명 완수를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특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저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헌법까지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개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선거 제도와 선거 시스템은 완성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의 여러 표창장 위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추미애 아들의 빈형 이탈, 발뺌, 윤명의 허위 진술,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그리고 4.15 총선 180석 확보 등 모든 파렴치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저들 좌파들의 사고 개념 자체가 정상인들과는 다르게 형성되어 굳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독재 체제의 개헌이 완성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60년 이상 강력하고도 꾸준하게 추진해온 대남 혁명 사업의 완성이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는 한국의 좌파 진영은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다 다차원적이고 시대정신에 부합된 진보라는 개념의 세계적 좌파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올드 좌파 프레임에 갇힌 친북 또는 종북 좌파 단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좌파 단체들은 표창장이나 서류를 위조해야 할 만큼 세력을 갖추고 있지,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염원대로 만약 적과 통일이 된다고 해도 반공화국, 반동 세력으로 가장 먼저 숙청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좌파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 혁명 이론은 성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인해 고난의 행군이 늪에 빠진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면 자본이 급속하게 이탈하게 될 것이고 주요 인적 자원 또한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 우파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상태로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에 대한 세련된 대응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여러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동안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논리나 정책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고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저들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을 탓하기에 이전에 깊이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적으로 매우 심각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정치인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설득력 있는 논리와 투쟁력으로 현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국민들조차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좌파들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전교조나 환경단체와 같은 수많은 좌파 단체를 설립해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 놓았는데 이는 좌파 정권의 든든한 지원 세력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전술 전략의 성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 보수 우파는 오히려 경제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급기야 전경련 해체라는 자충수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수 우파 쪽에서도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에다가 또 대북한 원전 지원 문제, 사드 문제에서의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외교적 실패, 새로 출발한 바이든 외교의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일 군사협력 압박, 비현실적이고 자연파괴적인 태양광 폐해, 가뭄과 홍수에 대안도 없이 무모한 4대 강보 해체 문제, 현 정권의 비협조적이며 귀족화된 민노총과의 갈등 등 수많은 실책들이 지속적으로 현 좌파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정부 투쟁의 화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대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들은 모든 선거제도와 선거투표 시스템, QR코드 사용까지 저들 유리하도록 법제화 조치를 마친 상태이고 최첨단 장비로 투개표, 집계까지 무선 전자장비로 완전 무장한 상태이며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된 선거 시스템과 장비 일체가 후 개발국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틀이 잡혀 있고 선관위를 장악해서 투표 관련 업무의 조선족까지 활용할 정도로 만반의 준비 태세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5.18 광장에 가서 무릎 꿇고 읍소하고 시장 돌면서 손 흔들고 머리 조아리면서 주민들과 눈 맞춘다고 선거에 이길 생각이라면 어리석은 착각 증후군에 빠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저들 좌파들은 이러한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180의석으로 온갖 법률안을 저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아직도 옛날 선거법이 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이겨야만 되는 전략을 밤을 지새워 가면서라도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를 해보자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국민들의 공감을 넘어서 그동안 답답했던 일들에 대해서 가슴이 탁 트이고 시원해지는 공약을 개발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저들 좌파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반대를 넘어서 화들짝 놀라고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뛸 정도가 되는 저들의 가장 아픈 약점을 파고드는 대단한 공약을 개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거법 개정입니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한 전 국토가 1일 생활권입니다. 구태여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날부터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투표 하루 전날부터 투표 당일, 투표 다음날 총 3일간 모든 교통편을 무료로 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우편투표는 모두 없애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관외투표, 부재자투표 관리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대신 교통비로 지원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틀림없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들이 동의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당신들 해보기나 했어? 정정 회장님이 했던 이 말이 저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되도록 하면 됩니다. 102명의 국회의원과 수십만 명의 책임당원이 전 국민적 선거제도 개선 운동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지속적으로 외쳐대야 합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의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과 그 이유를 전면 광고로 전 국민에게 홍보해서 알리고 그리고 또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끌도록 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선거법 개정만큼은 기필코 완수해야 합니다. 현재의 선거법과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 어떤 선거도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겠다면 선거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유럽도 바뀌고 한국은 이미 바뀐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뀐 세상에서 상대 쪽에서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와 같은 수상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바로 그 비대위원장과 같은 분이 중심이 되어서 지난 총선 때와 같이 맥 빠진 선거를 치른다면
오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또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프랭ken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사회주의 좌파 독재 체제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극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정책 개발에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